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2월 1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랑 분위기 완전 바뀌었죠. 오늘은 또 급등장이 펼쳐져가지고 코스피가 급등했고, 코스닥은 바이오 좀 악재가 나오고 차익 매매 쏟아져가지고 바이오는 좀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국내 증시에서 뭐 부진했던 대형주 장세가 오랜만에 외국인이 돌아온 것 같아요.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어제 7천억이 뭔 말입니까 그게. 어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오전부터 주식 사더니 꾸준히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은 아니고 좀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예, 이 대형주들의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급등했는데 뭐 여러 이유는 도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요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급등한 이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해드릴 거는 이제 미국 증시, 그 다음에 그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이 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유텔세 원앱이 프랑스 회사예요. 프랑스랑 영국 회사가 이제 합병한 건데, 여기가 이제 위성 계약을 체결했다. 에어버스가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저게도 위성통신 사업 꾸준히 하고, 대만은 아마존 카이퍼 프로젝트 그거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년 아파트 입주 올해보다 10만 호 감소하고, 입주가 준다는 얘기는 이제 아파트값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화, 이거는 여러 번 설명해드렸죠. 근데 또 3일 회계법인에서 되게 또 좋은 자료가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창용 총재가 외환위기 너무 걱정 과도하다, 뭐 너무 걱정할 이유 없다, 이렇게 좀 안심할 수 있는 발언을 해주셨고, 2차 전지 어제 미국 그 공급망 때문에 급락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반대되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 강동진 연구원님은 좀 나쁜 내용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해주셨고, 셀트리온이 이제 어제 공시가 나왔죠. 이제 CDMO 사업에 진출한다. 그 관련된 내용하고, 게임, 오리온, 컴투스, 토비스, 유니드, 글로벌 반도체 중에 맞춤형 반도체, 요즘에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 주가 강한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 오늘 현대차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잠깐 PPT로 만든 건데, 그 요게 주말에 나왔던 기사예요. 사실은 주말에도 나왔지만 이제 외신 보도로 나왔죠. 자율주행차도 파운드. 그래서 제가 아마 소개해드렸죠. 기사 한번 소개해드렸고, 그걸 이제 PPT로 만든 건데요.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충돌 사고 보고 의무 폐지 가능성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고, 여기에 테슬라가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왜냐하면 좀 로보택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로보택시 하고 있는 회사 누구예요? 웨이모죠. 구글에. GM은 철수했어요. 이제 안 합니다. 그럼 이 둘의 경쟁이에요. 현대차도 하겠죠. 하는데 현대차의 사업 포지션은 웨이머의 자동차를 만들어주겠다,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사고 나도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되면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 커질 거고, 거기에 제일 우선순위는 테슬라죠. 그 뒤를 웨이모. 근데 우버나 리프트 같은 미국에, 우리 뭐 해외 가신 분들 막 우버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는 지금 사람이 타 있죠. 근데 앞으로의 모델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로보택시입니다. 운전대도 없겠죠, 나중엔. 근데 그 우버 입장에서 이제 이런 규제가 완화되면 타격을 제일 많이 받겠죠. 그럼 우버도 결국 이런 로보택시를 구매해야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구매할 거냐? 테슬라에서 구매를 할까요? 겹치는데 테슬라는 직접 사업을 할 것 같고, 그럼 반 테슬라 진영의 선두주자인 현대차랑 손을 잡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현대차가 올해 8월인가 인베스터데이에서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사업 한다고 발표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한번 제가 자료도 보여드렸어요. 현대차가 인베스터데이 했을 때. 근데 다들 처음엔 그랬죠. 이게 뭐지? 자율주행차를
위탁 생산해 준다고. 근데 그리고 뉴스가 터졌죠. 구글 웨이모에 공급한다. 웨이모가 중국의 지리 자동차랑 위탁 생산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국 사업을 하려면 중국 걸 못 씁니다. 그래서 선택한 회사가 현대차예요. 현대차 아이오닉 5 요겁니다. 요거 로보택시 좀 막 레이더도 많이 달렸는데 아무튼 요거를 이제 투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로보택시도 같이 개발하자. 현대차랑 손을 잡은 거예요. 현대차는 이 사업을 이미 하려고 준비를 다 끝내놨고, 그럼 자율주행차를 이제 요구하면 만들어줘요. 맞춤형으로. 예.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 날개를 달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성장 동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율주행차를 그래 우리가 만들어줄게. 고객이 원하면 뭐 우버가 원하면 우버가 원하는 대로.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외의 회사들이 좀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컸어요. GM이 로보택시 사업 포기한 게. GM은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위상이 오히려 더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면 웨이모랑,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 대 웨이모의 싸움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현대차가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여기 웨이모랑 손잡고, 그다음에 GM과도 동맹 맺었어요. 이건 전기차 위주로 해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도요타랑은 로봇. 이게 딱 정확하게 교집합이 생기시죠. 그러니까 이 뉴스들이 이제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새로운 뉴스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자율주행 규제 이슈가 완화됐고, 근데 오늘 어쨌든 현대차, 오늘 또 혼다랑 뭐 닛산이 뭐 합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 가미돼 가지고 현대차 그룹도 위상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주가가 폭발했다.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사업. 네. 요게 지금 당장 돈 되는 건 아니지만 미래의 현대차의 이제 기업 가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뭐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이따가 뭐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요거예요. 그 3일의 개법인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항공사가 합병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하잖아요. 그래서 마일리지 가지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걱정되실 거예요. 이거 내 마일리지 어떻게 되나. 합병하면 그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1로 인정하면 아시아나를 0.7 정도로 인정할 거래요. 그럼 이제 아시아나항공 타시는 분들은 반발이 심하죠. 아니 왜 내 건 0.7이냐 이럴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조절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1대1로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마일리지를. 이제 그게 좀 통합 과제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26년 10월에 합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계 10위 대형 항공사가 되고, 뭐 항공사를 합치면 협상력이 일단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예, 덩치가 커지니까 유류 도입할 때도 싸게 들어오고 공항 사용료도 깎아줘요.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공사 공급이 주니까 경쟁이 완화돼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미주 노선 점유율이 더 올라가서, 중국은 미국에 가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실천되겠죠.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합병을 하면 제주항공이 1등이죠. TA가 2등, 진에어가 3등, 에어부산이 4등. 요 회사들이 에어서울까지 합쳐요. 그럼 1등 돼요. 네, 그럼 여기도 규모의 경제. 중복 노선을 통폐합하고 비용 줄이고 항공주 전반적으로 공급 가능이 줄어서, 여기에 중국까지, 중국이 무비자 입국까지. 그러니까 항공주들이 지금 완전 왕따 당하고 있죠. 뭐 또 탄핵 이슈니 뭐 계엄 이슈 막 이래가지고 뭐 항공주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아요. 환율도 높고. 그렇지만 결국 이런 변화는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공업종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야, 항공사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냥 소비자는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우린 투자 관점이니까 투자 관점에서만 딱 말씀을 드리면, 그 당연히 항공사 입장에서 좋은 거죠. 경쟁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한 가지가 인천공항 2터미널 면적이 올라가요. 확대되는데 여객이 7,700만 명. 그 다음에 세계 이제 7,700만 명에서 1억 600만 명으로 점프를 해요. 내년에. 그리고 화물이 500만 톤에서 630만 톤. 이렇게 보면 이제 내년에 또 이런 규모의 경제가 또 확대될 수 있고, 그 다음 미국의 노스웨스트랑 델타항공 합병. 이게 둘이
분리됐을 때 영업이익률인데, 물론 이제 이때 금융위기 전이니까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합병하고 나서 이익률이 좋았고요. 요게 아메리카 항공과 US 항공 요게 합병했을 때 확실히 올라가죠, 이익률이. 여기는 이제 KLM 네덜란드 회사고 에어프랑스랑 합병했어요. 그래서 이익률이 점프를 합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명확하게 보이시죠? 이 회사들이 합쳤을 때 이익률이 올라가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 그 항공사들의 변화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자. 그래서 뭐 한번 요 부분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미국은 오늘도 좀 질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 미국 테슬라가 질주한 거죠. 미국이 질주한 건 아니고 테슬라가 오늘도 급등했고요. 다우는 9일째 하락. 다우가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 증시 분위기 좋은 건 아닙니다. 다우가 9일째 하락했고 태양광주들이 오랜만에 올랐고요. 근데 다우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피살된 거 아시죠? 그 이후로 주가 30% 여기 다우지수에 편입돼 있거든요. 그게 영향을 줬고 거기에 또 다우지수에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부진하고. 그래서 한 전략가는 월가에서 기대했던 트럼프의 새 임기가 대부분의 예상처럼 증시에 계속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시장은 깨닫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헬스케어는 오히려 가장 큰 정치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마냥 트럼프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소매 판매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데이터 보면 확실히 좀 이게 소매 판매 증가율인데 월별 증가율은 그냥 안정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대치를 넘었지만 자동차하고 부품 빼면 전월 대비 0.2%밖에 증가를 안 해서 내용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미국의 소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FMC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매파적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매파적 인하다. 그러니까 연속 인하는 이제 안 할 거다. 이번이 어쨌든 금리 인하 기조가 일단 일단락되는 흐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아마 금리가 동결될 것 같고요. 장기 중립금리도 아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25bp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12월은 전통적으로 강하지만 산타랠리를 너무 확신하지 마라. 12월에 지나치게 흥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일본 완성차 기업 혼다와 닛산이 합병 검토 중이라는 두 회사 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프랑스 이 PSA랑 이제 합병해서 스텔란티스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 가장 큰 자동차 M&A. 근데 이렇게 M&A가 되면 자동차 플레이어가 줄어드니까 이것도 아까 항공사랑 비슷한 거죠. 경쟁이 완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오늘 현대차나 기아 주가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5년 성장률 목표치를 5%, 재정 적자를 GDP의 4%,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4%. 그래서 굉장히 저 부분도 긍정적이고 마이크론에 대해 울프 리서치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여전히 괜찮다. 테슬라가 3.6% 올랐고요. 뭐 목표 주가 올라간 효과. 반도체는 브로드컴, 엔비디아는 좀 빠졌습니다. 태양광주가 골드만삭스 목표 주가 상향 때문에 급등했고 솔라이트가 화이자가 실적 전망치 올리면서 4%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영국 회사죠. 유텔셉 원앱이 에어버스와 100개 위성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프랑스 위성회사 유텔셋하고 이제 영국 회사가 합병한 거죠. 100개 위성을 에어버스가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26년 말경에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앱은 이제 유럽의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인데 스페이스X와 아마존과 경쟁 관계고 에어버스는 지금까지 이 원앱을 위해서 648개의 소형 위성을 제작했어요. 스페이스X는 자기가 직접 만드는데 이 원앱은 일단 에어버스에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위성은 언제 가동되냐면 아이리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106억 규모. 이게 뭐냐면 아이리스 다중궤도 별자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게 유럽의 세 번째 주요 우주 인프라 프로젝트래요.
그걸 아이리스라고 하고요. 유텔세, 원앱, 에어버스, 도이치텔레콤, 텔레스파지오, 탈레스 등 유럽의 우주 및 통신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 프로젝트는 2030년 초에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90개의 위성을 이제 배치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유텔셋의 CEO인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여기에 최대 20억 유로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텔셋 원앱에 공급하는 회사 누구 있어요? 여기 원앱 최대 주주 아니 최대 주주는 아니고 원앱에 지분 투자하는 회사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인텔리언 테크는 그 뭐죠? 안테나 공급하죠. 근데 요새 뭐 이쪽 주가들이 워낙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원앱의 이런 뭐 행보는 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대만은 아마존하고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존도 위성 사업 하죠. 그래서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위성을 지금 쏘고 있죠. 네. 그래서 우청원 대만 기술부 장관이 화요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대만의 국영 청와텔레콤과 제휴한 여기 바로 그 방금 한 유텔셋 원앱. 그러니까 유텔셋 원앱이 대만 수요를 충족 못한다. 근데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 대만 일론 머스크 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스페이스X 근데 못 써요. 머스크가 중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대만에 안 줘요. 예, 대만의 스타링크. 그래서 대만은 스타링크 사용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중국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앱 거를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원앱도 부족하니까 아마존 걸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도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할 거니까. 근데 유텔셋 원앱이 또 재무 리스크가 있다는 뭐 루머도 좀 있나 봐요. 근데 이 회사 측에서 아니 전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뭐 시장에서 루머는 그렇게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퍼 프로젝트는 내년에 이제 위성통신 서비스 시작합니다. 예. 대만 정부는 그 해저 케이블이 끊길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성을 어쨌든 백업용으로 반드시 확보해야죠. 대만 입장에서. 왜냐하면 중국이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위성통신만 까는 거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안보 목적 때문에. 근데 아마존 카이퍼 프로젝트에 또 공급하는 안테나 회사 누가 있죠? 인텔리언 테크죠. 그러니까 인텔리언 테크 입장에선 이게 고객사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건 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아파트 입주 올해보다 10만 호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 앞으로 2, 3년간 아파트 입주가 줄어요. 왜냐하면 22년부터 24년까지 착공이 줄어요. 그러면 입주가 줍니다. 3년 동안. 그럼 28년부터 다시 입주 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도 주택 착공 물량이 22년부터 줍니다. 38만, 24만. 그러니까 21년을 고점으로 이제 내리 3년째 줄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착공이 줄면 입주가 줄게 되죠. 분양도 중견 주택업체 9곳에 이달 분양 계획이 반토막 났어요. 예.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6만 4천 가구 내년 올해 대비 27%나 줄어듭니다. 예. 경기도는 47.8% 줄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공급이 주는 거죠. 예. 3년 동안 공급이 줄면 그러면 전세가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건설사들도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 투자하자는 이제 논리가 그 논리죠. 내년 하반기에 좀 착공이 늘지 않겠냐 그런 논리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가 그런 사실들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안정적이다. 뭐 원화가 3% 빠지긴 했지만 경상수지 흑자도 유지되고 있고 단기 외채 2.5배에 달하는 외환 보유액도 갖고 있고 하니까 펀드멘털 좋다. 노무라는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한국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 정치 리스크 때문에.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수출은 양호한데 우리나라 내수 쪽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 4번 낮출 것 같아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내년에 1%나 금리를 낮출 걸로 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JP모건은 PER이 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평가 매력은 충분하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원전 또 방산 이런 거에 대한 수출 협상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을 빚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문제. 야당은 또 신재생 쪽이니까 서로 안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들에 대한 그 에너지 로드맵 구축에 필요한 국회 승인이 좀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 요즘 원전주가 약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한항공은 설명해드렸죠. 초반에 양사 통합하면서 이제 좋아진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창용 총재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외환위기 아니고 뭐 유동성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제한 공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고, 너무 오버다 외환위기 걱정하는 건. 외환위기는 외채를 갚지 못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순 금융자산 대외, 그러니까 외환 보유가 충분히 있어요, 막을 만큼.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위기설은 좀 와전됐다. 그리고 그런 위기설 돌 때 주식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위기설 터질 때 뭐 망할 것 같고 그럴 때 투자하는 거고, 그죠? 우리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위기설도 우리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만 너무 그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진짜 망하나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어제 급락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 강동진 연구원님 의견은 좀 다른 게, 중국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도 설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를 수출을 통해서 미국이 효과를 누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배터리를 공급해 주니까 수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기대되게 한국 2차전지 산업의 수혜다.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 소재에도 관세 부과될 수 있다. 이게 좀 컸는데 향후 이거는 개별 국가끼리 이제 협상을 해서 면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나쁘게 보지 마시고, 예, 이런 협상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공백 상태라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는 아직은 뭐 좋아집니다, 나빠진다 보다 좀 중립적으로 보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겠죠. 어느 시점에서 그걸 좀 기다리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급락은 좀 너무 과했고요. 예, 오늘은 좀 진정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즈 출범 간담회가 열렸는데 어제 공시가 떴고요. 셀트리온이 100% 자에서 만들어서 CDMO 사업한다. CMO 위탁 생산, CRO는 임상을 대신해주는, CDO는 약을 개발해주는 서비스죠. 이 세 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고, 항체, 세포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라 그러죠. 여러 이제 항체냐, 세포냐, 유전자냐 만드는 이제 그 원료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SC는 저 여기 근육 같은 데 넣는 거죠. 피하 주사, 경구용 먹는 거, 흡입형 이것도 뭐 들이마시는 거, 패치형 붙이는 거, 이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고, 국내 20만 리터, 해외 10만 리터. 그리고 CDO랑 CRO는 25년에 영업 개시해가지고 27년에 1천억 정도 매출을 올릴 예정입니다. CMO가 이제 규모가 큰데 요거는 28년에 생산 개시해서 29년에 매출 5천억, 2030년에 매출 1조 원 정도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에서 3조 원 정도 투자 필요하고, 1에서 1.5조 원은 그러니까 한 절반은 자체 자금, 나머지는 외부 조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CMO나 CDMO 사업 진출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생물보안법,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법안. 그럼 CDMO 그 중국 대체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좀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그 요거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당장 실적에 반영 안 됩니다. 27년이에요. 아직 한 2년 남았고 전체 매출의 3%예요. 이 목표대로 하면 27년에 여기서 나오는 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약간 모멘텀은 맞는데 이게 갑자기 기업의 실적을 바꾸고 그럴 만한 임팩트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리고 CMO가 물량이 많은데 요거는 2029년은 돼야 되는 거죠.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이걸 보셔야지, 아 요즘에 삼성바이오도 좋고 CDO, CMO 하니까 이제 주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진펜트라, 미국의 신약 이제으로 승인 받았던 이 진펜트라는 약품이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3분기에. 이게 4분기에 나와줘야 돼요. 그게 주가를 결정짓는다. 그게 꼭 잘 돼서 4분기부터 좀 폭발적인 매출 성장, 진펜트라 요게 주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25년 커버리지 기업 신작 정리인데, 요건 제가 이제 사진만 찾아본 거예요. 그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보실 때 이런 사진이나 그림 있으면 더 보시기가 좋으니까. 크래프톤이란 게임인데 심즈라는 게임과 비슷하대요.
근데 사람은 진짜 실사처럼 이제 만든 게임인데 내년 3월 28일 날 출시하는데 다만 기대가 좀 커서 좀 주가에 선반영은 됐다. 그래서 기대 이상 성과 필요하고 요건 이제 왕자의 게임이라는 아마 왕자의 게임은 그거거든요. 그 이제 미국의 유명한 아주 드라마죠. 예. 그래서 넷마블이 이제 그거를 아마 라이센스 따가지고 그걸 내년 상반기에 아마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흥행이 잘 되는지가 넷마블은 내년에 좀 기대가 돼요. 신작이 좀 많아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NC소프트의 아이온2라는 게임인데 일단 비용을 줄여놨고 내년에 가볍게 출발하는데 아이온2나 이런 여러 가지 게임들이 흥행할지도 지켜봐야 되겠고 요거는 이제 그 시프트업에서 만든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스텔라 블레이드 이런 게임들도 있는데 요게 PC 버전이 내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니케 유통사가 텐센트인데 이걸 중국 현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아서 유통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온은 11월 실적 좋았습니다. 예, 리가켄 바이오 인수하고 주가 참 안 좋았는데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일단 매출 이익 다 좋았고 한국이 좀 부진했어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다 좋았고 한국이 부진은 했지만 4분기 좋을 거래요. 왜냐하면 코코아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인상을 했는데 그게 12월부터 반영됩니다. 그 4분기부터는 좀 나아진다. 12월부터 매월 실적 발표하니까 중국, 베트남은 명절 효과가 지속되고 러시아도 좋았고 신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형 성장이 부진하면서 주가 부진했지만 4분기부터 회복될 것 같다. 요 내용이고 오리온 매출 성장률은 10월에 10.2, 11월에 12.6 두 자릿수 했는데 상반기부터 기대했던 편안한 실적 성장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리온도 기나긴 좀 부진해서 벗어나고 실적도 좀 터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투스는 25년도에 효율적인 비행 집행 규정, 그러니까 계속 비용을 줄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실적에 일단 좋게 작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죠. 일본 프로야구 게임이에요. 이게 컴투스가 만든 거거든요. 요게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요걸 제일 기대하고요. 올해 야구 게임으로만 1,900억 벌었거든요. 매출. 근데 내년에 만약에 이 프로야구 이런 야구 게임에서 성장이 없어도 일본이 이제 여기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스포츠 게임 매출은 연간 2,400억까지 늘지 않겠냐. 요게 잘 돼야죠. 그게 핵심이고 또 핵심 그 요 게임 중에 하나가 서머너즈 원인데 요게 10년 차예요. 벌써 나온 지가. 그래도 여전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한 방치형 새로운 형태의 이제 RP 이제 게임인데 요건 내년 1분기 말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유통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컴투스도 내년에 기대할 만한 게 생겼다. 특히 일본 프로야구 흥행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비스는 공시가 있었어요. 어제 신규 시설 투자 이제 그 내용인데요. 보시면 요런 거 만들면 촬영용 디스플레이 요게 디스플레이 모듈 있죠. 요거 예, 디스플레이 모듈을 만들어주는 회사고 85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거 이제 LED 디스플레이가 주로 만들고 그런 것들 이제 받아다가 패널을 조립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차에다 모듈 형태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천 공장 내에 전장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라인 추가 증설 예정이 있고요. 연간 생산 능력은 일단 증가 1000에서 1500억 정도 더 생산 능력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올해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도 흑자 전환 드디어 하고 카지노 모니터도 매출액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스텔란티스, 컨티넨탈, 글로벌 고객사양 매출도 본격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 능력 증가하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 토비스 공시가 떴는데 신규 시설 투자 공시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퍼도 낮고요. 그래서 주가 매력도 높은 것 같습니다. 유니드는 이제 탄산칼륨 관련된 기업이죠. 근데 그 트럼프 리스크를 비껴가는 DAC,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있죠. 이걸 직접 포집하는 거예요.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저거 할 때 이제 유니드가 만드는 제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수산화칼륨 스프레드 개선 여부는 좀 불확실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4분기에 국내 울산 공장 일부 정기 보수 영향이 좀 있어서 일단 실적 반등은 4분기까지 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주력 제품인 수산화칼륨, 탄산칼륨 요게 이제 핵심인데 요게 염화칼륨 가격에 연동이 됐는데 내년에 염화칼륨 가격이 크게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탄소 포집 DAC 요거 할 때 어쨌든 요게 필요한 걸 탄산칼륨이 여기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워런 버핏도 이쪽에 투자를 해놨고 탄소 포집 사업에 투자했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저 탄산칼륨이 있어야 되니까 유니드가 이런 이제 탄소 포집 관련해서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걸로 언제 돈을 벌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탄산칼륨의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게 일단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그때 그 전쟁 났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때 이제 탄산칼륨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주가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또 이제 주가 오르기 위해선 뭔가 탄산칼륨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생겨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주가는 좀 바닥은 찍었지만 이 본격적인 이런 랠리가 나오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 얘기인데 고객들은 최적화를 지금 원하고 있고요. 범용 반도체라고 그러죠.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범용 반도체라고 하는데 GPU. 근데 그쪽은 엔비디아가 이제 거의 독점인데 이제 맞춤형 고객들한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클이 브로드컴이나 이런 기업들 주가를 보면 이제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만 필요 없는 기능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범용 CPU나 GPU에는 필요 없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다. 애플이 2019년에 인텔 거 안 쓰고 자체적으로 M 시리즈 만들어서 탑재했는데 우리 인텔보다 더 나은 성능, 더 좋은 전력 효율성 기록해서 그때 이제 맞춤형 칩이 야 진짜 괜찮구나 이런 시대를 열어준 거고 이제는 추론이죠. 지금은 학습을 많이 했고 챗 GPT도 이제는 추론 그걸 이용해서 답을 내놓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확률적으로 답을 했는데 지금의 챗 GPT 5.1 모델은 인간처럼 진짜 문제를 풀어줘요. 어려운 문제도 풉니다. 확률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추론하는 거죠, 진짜 인간처럼. 추론 수요는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올 수 있고 훈련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지만 추론은 계속 실시간으로 질문할 때마다 본인 이제 AI가 생각하고 연산을 해야 돼요.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GPU는 너무 비싸니까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좀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은 그래서 여기 이제 설계업체 그 IP 업체가 ARM이라고 이제 돼 있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소프트뱅크에 그리고 EDA 업체 설계 툴 만드는 업체고 소프트웨어 이제 설계도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제 설계를 직접 해주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로 다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툴이 있고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이거를 삼성전자나 파운드리에 이제 넘겨주기 전에 제조용으로 바꿔줘야죠. 이거 아시죠? 디자인 하우스. 그래서 TSMC 요새 요 갑자기 요즘에 브로드컴 맞춤형 컴퓨터 폭등하니까 누가 제일 많이 가요? 에이징랜드가 막 올라가죠. TSMC 그쪽이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TSMC의 그런 그쪽과는 조금 약간은 좀 결이 좀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뭐 브로드컴이나 만약에 그런 쪽은 대부분 이제 자기네 쪽을 많이 맞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 수혜가 얼마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면서 에이징랜드가 디자인 하우스다 보니까 TSMC에 급등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 대만의 알칩, GUC 여기가 수혜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 마벨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브로드컴, 마벨 주가가 폭발하고 있고 파운드리 제조, TSMC가 압도적이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해주는 후공정 서비스 마지막에 칩을 이제 다 이제 검사도 해주고 하는 그 ASE랑 엠코라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요게 이제 밸류체인이고 이제 어쨌든 바톤은 커스텀으로 넘어간다 맞춤형으로 그래서 브로드컴과 마벨을 보자는 그런 의미고 저도 그래서 이제 올해 엔비디아 많이 올라갈 때 그때 엔비디아 대항모로 브로드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브로드컴이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서 한참 뭐 엔비디아 달릴 때는 이제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죠. 근데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가 부진한데 오히려 브로드컴이 그 구글의 TPU라고 구글의 맞춤형 칩 이름인데 저것도 만들어줘요. 저것도 설계해주고 오픈 AI랑 애플까지 고객사로 확보했고 마벨은 브로드컴과 사업 포트폴리오 좀 비슷합니다. 그 통신용 칩 있어요. 통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여기 반도체랑 반도체끼리 통신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칩들 두 회사가 그런 거 다 하고 있고요. 네트워킹 장비 칩 뭐 이런 시장에서도 서로 좀 일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가 골목 대장이다. AI 대장은 엔비디아가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엔비디아 칩도 많이 필요하고요. 다만 모멘텀이 좀 꺾였죠. 그래서 주가 좀 부진한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여전히 골목 대장이고 여기서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아까 마벨이나 브로드컴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설계 회사 아까 IP나 EDA 업체들 설계 툴 이쪽은 좀 투자 선호도에서 좀 밀린다. 그리고 중간 정도 가는 게 이제 TSMC 같은 파운드리 이쪽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서 핵심은 요 회사들이에요. 밸류체인에선 여기 디자인하우스 여기가 제일 핵심이다. 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에이징랜드도 막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디자인하우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제 공시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 넷플릭스 그리고 저는 드라마 공급 계약 공시매 본 건 거의 처음 봅니다.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왜냐면 워낙 크게 공급을 하는데 매출이 크니까 근데 매출액의 10% 이상이면 보통 공시하거든요. 코스닥 기업들은. 그러니까 최근 매출액 7,531억에 1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시했겠죠. 근데 금액은 공개가 안 됐고요. 아무튼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갖고 있죠. 4.67%. 어쨌든 계약 기간이 이렇게 긴데 요 안에 만들겠죠. 그래서 천천히 강렬하게라는 드라마 제작 공급 계약을 했으니까 뭐 이 부분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위탁 생산 미국 기업인데 여기에 또 공급을 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 BHI는 원전 이슈로 요새 급락했지만 사실 주력은 원전이 아니에요. 이게 주력이에요. LNG. 근데 이제 원전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원전 그 주가 많이 올랐죠. 한때. 하지만 주력은 LNG 복합 화력에 들어가는 보일러죠. 그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번에 그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어느 회사인지 저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쿠웨이트 회사예요. 쿠웨이트의 건설사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토목 인프라 발전소 이런 거 만드는 회사에 공급하고 아까 토비스 신규 시설 투자 그 설명해드렸고 셀트리온 이것도 설명해드렸죠. 법인 신설에서 CMO 사업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자 매수는 어제 내부자 매수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요건 이제 어제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 공시는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한번 또 종가 좀 밀렸네요. 27 아까 30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조금 아쉽고 어쨌든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어제 급락을 딛고 올라왔고요. 2,500 넘긴 참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아침에 급락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회복이 됐습니다. 오후에는. 그래서 좀 다행이고 오늘은 이게 오른 것도 오른 건데 뭐가 좋냐면 외국인이 안 팔았어요. 샀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대형주 장세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 괜찮다. 코스닥도 아침에 빠졌다가 회복되고 여러모로 오늘 괜찮은 분위기로 일단 시장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로는 온실가스 관련 오늘 조선주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사실 HJ중공업 혼자 한 거고 조선주가 다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유리기판 요즘에 좋고요. 양자 뭐 여전히 좋고 그리고 자동차주도 아까 설명드렸죠.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까지 대표 기업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또 자율주행도 오늘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오늘 현대차 오른 이유 있잖아요. 그게 여기랑 다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넥스트 칩도 올라갔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좋았습니다. 석유화학도 오늘 오랜만에 효성화학 좋았고요. 건설기계 업체들도 오늘 좋았고요. IT 대표주도 오늘 LG전자가 그 인도법인 IPO하고 또 주주 환원 정책 뭐 그런 걸 발표하면서 주가 좋았고 삼성 SDI도 좋았습니다. OLED 오늘 관련주도 일부 좋았고요. 원전주도 오늘 분위기 오랜만에 괜찮았습니다. 카메라 모듈도 괜찮았고요. 영상 콘텐츠도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아마 이 공시 때문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급등했고 은행주도 좋았고 엔터도 오늘 다시 좀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의료 AI 루닛이 아마 그 아까 뉴스 보셨죠? 그 블록딜러 임원들이 지분 이거 좋은 건 아니에요. 지분 매각한 건. 그리고 약간 이게 꼼수 썼어요.
미리 공시해야 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임원들이 내부자가 주식 매도하기 전에 매도하거나 매수하기 전에 미리 한 달 전인가요?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게 아마 50억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공시 안 해도 되는 건데 한 주만 더 팔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한 주를 덜 판 거예요. 그럼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건 아니죠. 저렇게 꼼수 쓴 거니까. 꼼수예요, 꼼수. 예. 이거 사전 공시 피하려고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아니 사전 공시 하면 되잖아요. 팔 거면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시장 충격 주지 말게 뭐 블록딜 하고 싶으면 미리 하라는 거죠. 그 사전 공시 한 달 전에 하고. 근데 이거를 한 주를 딱 덜 팔게 되면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기업이 뭐 성장하고 이런 거랑은 별개일 수 있지만 주주들 입장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왜 이런 꼼수를 부리나?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 루닛에 대한 신뢰가 이걸로 일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가도 좀 최근에 올랐고. 그래서 이거는 경영진 쪽에서 뭔가 주주분들한테 저는 좀 약간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 너무 한 줄 안 팔아서 그 꼼수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이상하잖아요. 음.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최근에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주가 거의 한 3배 올랐어요. 바닥에서 보이시죠? 3배 오른 상태에서 저런 게 나오니까 당연히 뭐 시장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결정은 좀 너무 아쉽지 않나. 예. 그래서 오늘 주가 빠진 이유는 뭐 회사의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고 주주의 약간 신뢰 문제 이 부분이 좀 불거져서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다들 좀 올라서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거는 눈에 띄진 않고요. 네. 오늘 아침엔 대부분 안 좋았는데 오후에 상승 종목이 또 많이 늘어나서 전체 분위기는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좋았고 기아 폭등, 뭐 셀트리온도 급등하고 고려아연은 좀 빠졌고요. 현대모비스, 삼성 SDI, 크래프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도 오늘 좀 흔들렸고 반면 코웨이가 급등했고요. 네, 두산밖에 또 공시 보여드렸죠. 예, 주중환원 잘하면서 급등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 SKC, 다만 효성중공업은 오늘 변압기하고요. 방사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알테오젠이 좀 빠졌지만 펩트론도 좀 안 좋았고 오늘 바이오는 코아스템 캐몬인가요? 거기에 이제 임상 결과 안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 급락하는 바람에 좀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오후에 그래도 많이 낙폭을 줄였고 특히 오늘 휴젤, 뭐 리노공업, 반도체가 좋았어요. 또 오후에 SM 같은 이제 엔터주도 좀 반등하고 테크잉이 오늘 9%나. 그러니까 그 기억나시죠?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다행이죠 이날. 그 뭐 IR 한 다음 날이었죠. IR 한 다음 날 뭐 이렇게 생각보다 공급 대수가 줄어들 것 같다. 이제 그러고 나서 주가가 완전 박살이 났는데 사실 오히려 악재가 미리 노출돼 가지고 주가는 오히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예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바닥을 찍은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이제 테크잉이 뭐 이슈는 없었고요.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 오닉 IPS 오늘 카페24는 이제 4만 원 넘고 좀 쉬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예, 넥스틴 좀 올랐네요. 네. 그 거래대금만 조금 볼게요. 오늘 이거 자율주행이 많죠. 딱 봐도 자율주행주들이 딱 상위권에 있고 자율주행, 반도체, IP, 뭐 파운드리, 아니 그 디자인하우스 이쪽이 확실히 세고 반면에 신뢰를 좀 약간 저버린 행위를 한 루닛이 좀 급락했고 바이오가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여기 HJ 중공업이라든가 여기 건설기계 쪽이 좀 좋았고 자동차가 급등했고 LG전자가 오랜만에 급등. 반면에 오늘 더존비주얼은 마이너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더존비주얼도 AI 관련주로 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뭐 오늘은 좀 빠졌고요. LIG 넥슨, 크래프톤, 또 삼양식품 최근에 퍼포먼스가 좋았던 기업들은 다 대부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뭐 시장은 어쨌든 좀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됐고, 이게 외국인 투자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사고 말 게 아니라 좀 계속해서 잘 이어져서 계속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이어져서 오늘 같은 좀 긍정적인 장세 더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